안녕하세요. G캠프 워크샵 참가자 여러분. SDT 하드웨어와 함께하는 엠베드 IoT 개발 교육을 진행하게 될 저는 시그마 델타 테크놀로지의 박희정입니다. 교육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으며 총 20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제15강 COAP and Lightweight M2M Protocol 2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COAP와 Lightweight M2M의 전반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시간에는 Lightweight M2M의 구조와 COAP와 Lightweight M2M이 실제로 어떻게 펠리온에 적용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IoT 제품의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값을 측정하는 센서, 다른 하나는 특정 값을 제어하는 액추에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는 센서 역할을 하고 그 온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전열기나 에어컨은 액추에이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온도 이외에도 습도, 기압, 위치, 밝기, 전압, 전류 등 IoT가 적용될 수 있는 곳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각각 그 형태가 달라서 많은 수, 예를 들어 수백만 개 이상의 기기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관리한다면 데이터 관리와 통신 관점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그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한 것이 Lightweight M2M입니다. 이 Lightweight M2M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IoT 디바이스를 유니크한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엔드포인트로 인식합니다. 이 디바이스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오브젝트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에 LED가 여러 개 있다면 이 각각의 LED를 별개의 오브젝트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센서나 액추에이터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대한 정보를 리소스라고 인식합니다. 즉, LED가 켜져 있거나 꺼져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리소스로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오브젝트와 리소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인스턴스라는 구성 요소까지 이 세 개의 구성 요소를 대략적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오브젝트, 그리고 그 오브젝트의 인스턴스, 그리고 리소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제품은 환경 센서 디바이스입니다. 이 환경 센서 디바이스는 여러 종류의 센서들과 LED, 버튼 같은 하드웨어 부속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틀어 각각의 개별적인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오브젝트는 고유의 자연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값을 ID라고 부릅니다. 이 ID는 오브젝트뿐만이 아니라 인스턴스 그리고 리소스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도 센서의 오브젝트 ID는 3301, 그리고 이 온도 센서
이 온도 센서의 오브젝트 아이디는 3303입니다. 그리고 습도 센서 오브젝트의 아이디는 3304, 그리고 LED 오브젝트의 아이디는 3311입니다. 가속도 센서의 오브젝트 아이디는 3313이며 거리 센서의 오브젝트 아이디는 3330입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의 오브젝트의 아이디는 3347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센서나 부속품들은 오브젝트 아이디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턴스를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LED나 버튼처럼 하나의 기기에 동일한 오브젝트가 있다면, 즉 하나의 기기에 LED가 4개, 버튼이 2개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럴 경우 0을 시작하는 번호로 해서 각각의 명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과 같이 LED를 뜻하는 3311은 0부터 3까지 있으며, 버튼을 뜻하는 3347이라는 값은 0과 1, 두 개의 인스턴스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오브젝트는 리소스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311인 LED는 다음 표와 같은 값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원 여부를 뜻하는 5850, 그리고 밝기를 뜻하는 5851, 그리고 전원 시간을 뜻하는 5852,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값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값들을 바로 리소스라고 합니다. 다시 라이트웨이트 M2M의 구조를 문장으로 표현해보면 오브젝트 ID, 오브젝트 인스턴스 ID, 그리고 리소스 ID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LED의 밝기가 75%라는 말을 Lightweight M2M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LED, 그리고 두 번째 밝기 값, 즉 3311/5851/75가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가 왜 1이냐고 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가 값이 0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1을 뜻합니다. 즉, 두 번째 LED의 밝기가 75라는 말을 라이트웨이트 M2M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펠리언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예로서 좀 더 구체적인 라이트웨이트 M2M의 구조입니다. 가장 상위에 어카운트가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계정에는 그림을 보시는 것 같이 3개의 엔드포인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3개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시일 뿐
3개만 달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의 엔드포인트에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템퍼러처이며 하나는 그냥 R2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퍼러처는 3303이라는 오브젝트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퍼러처 오브젝트는 두 개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0과 1이죠. 그리고 인스턴스 0번은 맥스 밸류라는 즉 5602라는 리소스 아이디를 또 가지게 됩니다. 이 전체를 하나의 리소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와 리소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펠리언에서 이 두 프로토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펠리언이라는 것은 Lightweight M2M 서버입니다. Lightweight M2M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관리해주는 것이 펠리언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디바이스는 펠리언의 즉 Lightweight M2M 서버에 등록이 되고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은 AWS 또는 Azure와 같은 상용 클라우드에서 구동되게 됩니다. 실제 구동되는 방식은 일반적인 웹 개발과 동일합니다. 이 상용 클라우드에서 특정 IoT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펠리언에서는 디바이스와의 통신을 통하여 얻어내고 이 상용 클라우드에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만약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 디바이스는 펠리언에게 보고하고 펠리언이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상용 클라우드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전체 서비스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디바이스 정보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에 대한 응답, 그리고 지금처럼 디바이스가 서버로 보고하는 것과 같은 이들 간에 발생하는 모든 통신에 대해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이 바로 COAP입니다. 그리고 이 COAP와 함께 전송되는 데이터 프로토콜이 바로 Lightweight M2M입니다. 이상으로 COAP와 Lightweight M2M 프로토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